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간모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간모욕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있었던 얘기, 그리고 간부들하고 병사들 사이에서 있었던 얘기, 간부들 사이에서 있었던 얘기,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뒤에서 다른 상관에 대해서 욕을 했다, 다른 상관에 대해서 성희롱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상간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법리적인 부분 제외하고 사실관계 기초로 해서 사실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고를 받게 되면 그 신고를 받은 피신고인은 분리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충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대로 파견 형식으로 가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영문도 모른 채 이렇게 왔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과연 어떤 내용으로 해서 내가 신고를 당했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조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사 때 어떤 혐의 내용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상간모욕 관련해서 상간모욕에 대해서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다고 하면 이 고소장하고 고발장을 확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소장,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단지 신고만 있는 상태로 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때는 조사 과정에서 내가 과연 어떤 혐의로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 혐의 내용의 요지에 대해서라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 내가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 나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조사를 임해야 됩니다. 물론 조사 직전에는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변호인과 함께 이 부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눠보고 사건 파악을 한 이후에 예행 연습을 한번 하고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혐의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내가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없다, 이런 부분보다는 확실하게 나는 그 자리에 있었으나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던가, 또는 내가 그 장소 자체에 대해서도 잊지 않았었다, 나는 그 당시에 휴가 중이었다 또는 훈련 중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서 확실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명확하게 알게 됐으니까 만일에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한다면 없었던 근거자료,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갔을 때 찍었던 사진들, 또는 내가 휴가증이 있어서 휴가증을 첨부를 하거나, 또는 다른 자리에 있었다, 예를 들어서 A 술자리에서 내가 상간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나는 실제 A 술자리 말고 B 회식 자리에 가 있었다, 이렇게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긴 했었는데 내가 욕을 한 적은 없다, 다만 푸념 형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내 중대장에 대해서 푸념 형식으로 해서 어떤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내가 욕설을 한 적은 없다 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인원들을 섭외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때 유념해야 될 것이 2차 피해입니다. 2차 피해,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군 내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변호인과의 조력을 받아서 변호인과 상의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혐의 사실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피의자, 우리 의뢰인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라고 진술서를 써줄 수 있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 형태로 그 내용을 확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저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인원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또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인원의 사실 확인서, 진술서가 있다, 또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실 확인서가 있다, 또는 휴가증, 카톡 내용,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다, 이런 자료들을 다
첨부를 해서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해서 군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군사경찰대라고 하면 군사경찰대, 아니면 군검찰이라고 하면 군검찰, 또는 전역을 해서 밖에 나와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일반 경찰서라든지 검찰에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신고인의 주장하고 다르게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네, 그리고 다른 인원들은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다른 객관적 근거 자료가 있네 라고 해서 결국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수사기관까지의 진행 방향이고요. 만약에 이 이후에 기소가 됐다,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인원들을 다 불러내야 됩니다. 상업모욕 같은 경우에는 전역을 한다고 해서, 또는 간부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역을 한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군 수사기관에 있었던 상태에서 전역을 하게 된다면 일반 수사기관, 그러니까 군사경찰 말고 일반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사건을 이어받아서 이첩돼서 계속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소가 된 이후에 법원 단계에서 전역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군사법원에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주소를 관할하는 그런 법원에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군사법원이나 일반 법원이나 진행 방향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신고를 했다는 이 신고인, 그리고 그에 뒷받침되는 목격자 진술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증인으로 불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이 인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부분을,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가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인원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쪽에서 증인 신청을 해서 법정에 그 증언 내용들을 현출시켜야만 됩니다. 실제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건이 넘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기소가 된 사례가 있었고, 그 부분 관련해서 모든 증인들을 다 불렀습니다. 6명 이상이 되는 증인들을 다 불러서 우리 측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그 얘기가 없었다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그걸 더 부각시켜서 결국에는 무죄로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10건 이상이 되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상간모욕이 있어서 실제 내가 그런 사실관계가 있다, 내가 뒤에서 욕을 한 거는 사실이다, 또는 여군에 대해서 성희롱한 것도 사실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때에는 기조를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진실로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 내가 한 게 맞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그 피해자, 그러니까 신고인이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또는 처벌 불원을 받아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편이 가장 좋겠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이 2차 피해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락을 해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진실로 사과를 하고 있고 진실로 뉘우치고 있으니까 부디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간모욕 관련해서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검사님이든 판사님이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인원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왜 이런 신고를 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는 이 인원하고 원래는 사이가 괜찮았으나 나중 돼서 신고 즈음 됐을 때는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었다, 나의 이런 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었다 라고 해서 신고의 동기를 부각시켜주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간모욕이 있어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난 정말 억울하다, 상간모욕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라고 한다면 기탄 없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